나도 운이 좋아서 산 케이스긴 한데 너무나 명확하다. 사람이 한 큐에 갈 수 있다. 하필 내가 왜 그 순간 병원 가서 이 생각 많이 한다. 내가 저 병원을 왜 가게 되지? 나 왜 살았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폐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뇌출혈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얘기할 건 아니고 아는 형님이 최근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분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재묵이라고 합니다. 원래 혹시 나이가 87년생입니다. 수술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진단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2021년 2월에 5년 첫 지났네? 수술했죠. 그렇지. 5년 지나서 올해 초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딱 5년 지났죠. 뇌출혈이나 뭐 뇌졸중에 관해서 가족력 같은 건 형 없었잖아. 우리도 제일 의문인 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제일 의문이라고 하는 게 가족력도 없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젊은 나이에 뇌출혈? 좀 빈번한 일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아예 완전 다 정상인데도 2020년도인가? 검진 받았을 때 혈관 나이가 20대. 그때 혈관 나이가 20대였어. 전조 증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은 전조 증상 내가 평소에 느끼다가 잘못됐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발생한 후에 딱 느낌이 온 거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두통. 그런 일이 생기고 한 두세 가지의 증상이 같이 따라와.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반 두통이었으면 아마 나도 그냥 잠잤지 싶은데 토할 것 같은 거. 속임이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속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뭐 토할 것 같은 그냥 뭐 얹혔다, 뭐 술 마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토할 것 같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게 한 가지 더 증상인데 목이 이렇게 안 굽어졌었다. 뻣뻣의 수준을 넘어갔었다. 그냥 아예 그냥 내가 내 몸이 신기할 정도로 이게 왜 안 되지? 좌우로도 안 되고. 좌우 생각 안 해봤다. 그냥 이게 안 됐다. 근데 그날 대구에서 운전해서 올라갔잖아. 그렇지. 이게 목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운전이라든지 이게 되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발생하고 생긴 일이라서 전조 증상이라고 하긴 이상하다고. 대구에서 올라갈 때는 괜찮았고. 응, 아무 문제 없고. 아예 도착해서 머리 아픈 순간부터 그 증상들이 따라락 따라오더라. 119 신고했었다 했잖아. 119 쪽에서는 뭐 타이레놀 먹고 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무슨 타이레놀? 그냥 두통약 먹고 잠깐 쉬어라고 했었는데 그건 내가 이 말은 좀 영상에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말이라서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19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119 전화했고 나는 김포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하나 알려주세요 하니까 김포에 있는 종합병원을 하나 알려줬었다라는 거. 직접 운전해서 갔잖아 병원에. 그래서 그래 그때 담배 피울 때니까 예열할 겸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병원까지 5분 거리? 그래서 병원 도착하고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이제 응급실로 가서 형이 접수하고. 그렇지. 어떻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딱 그렇게? 갑자기요? 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안 굽혀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병원 선물에? 그때 의사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맙지. 밖에서 좀 기다렸는데 그런 거 이제 병원 가면 막상 안 아픈 거. 정말 안 아파. 그래서 집에 갈까? 그냥 뭐 그때 내가 목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속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갈까? 뭐 굳이 뭐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실비 있어요? 그러길래 예, 실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젊은 남자가 두통으로 병원 진짜 안 오는데 실비 있으면은 검사 한번 해보고 가요 이러된 거지. CT 한번 찍어봐요 뭐 이러된 거지. 그냥 CT 찍고 나오니까 온 병원 응급실이 나 말고 다 바쁜 상태가 됐더라고. 뇌출혈 상태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빨리 보험님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포 도착해서 이게 터진 거야? 우리 집 현관문 열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왜 터지는지는 몰라? 스트레스. 증상이 이유가 없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젊은 뇌출혈 환자 관련된 거 우연히 봤는데 없다던데? 그건 맞지 뭐. 없대. 암도 그렇고 뭐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없대. 거기서 응급실에서 이제 바로 수술로? 바로 수술이지. 이거는 3시간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긴급 수술. 그래서 나도 지금 그날 이후로 진단서랑 일편왕에서 보고 있으니까 머리 터진 게 8시, 병원 도착한 게
8시 53분. 그리고 CT 찍고 따다다다 하고 1시간 정도 지체되다가 내가 2시간 정도 만에 그 발병 일시도 수술했지. 이게 내가 내 추정. 추적이잖아. 추측으로 저때 아팠다 20분 정도 잠깐 내가 집에서 뭘 좀 했다 119에 전화한 거 보니까 아까 8시 20분 되어 있네. 3시간이 넘으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때부터는 이제 내 터진 부위에 따라서 장애를 뭐 눈을 담당하는 곳에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눈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읽고 내가 터진 부위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당신은 3시간 지났으면은 왼쪽이 마비되었겠네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건 유전은 아니잖아. 이거 뇌는 무조건 유전. 아 진짜? 응. 1번 유전.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뭐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담배. 실제로 나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험금 지급한 내 고객이 보면은 뇌경색 터지기 전에 이래 막혔는데 이 형은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배틀 나간다고 이랬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더래. 그때 병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잤나? 낮잠 잤지. 낮잠 자고 3-4시간 지나서 그때도 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여가지고 병원 갔더만은 한쪽 눈을 잃었다. 그 형 한쪽 눈을 잃었다. 머리 좀 아프거나 하면 좀 병원 빨리 가는 게 제일 애매하네. 동반되는 증상이 있어야 된다. 두통과 함께. 응, 두통과 함께 뭔가 와야 된다. 무조건 신경학적인 그런 걸 남기는 게 뇌출혈, 뇌경색이다. 그럼 형이 받은 수술, 정확한 수술 명은 뭔데? 적혀있나? 코일 색전술. 코일 색전술. 전술. 터진 부위에다가 팡 터졌다 여기다가 백금 코일을 이렇게 넣어버리는 수술. 머리를 내처럼 이렇게 다 짜가르진 않았잖아. 요즘은 혈관 질환의 거의 95%는 내시경 수술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머리 열지 않는다, 가슴 여는 일도 거의 없다. 형은 어떻게? 너는 허벅지로. 아. 허벅지에다가 백금 그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이 타고 올라서 여기 터진 부위 여기였거든. 아 거기야? 여기 터진 부위에다가 우리 비비탄보다 작은 이런 구슬을 여기다가 탁 터져가지고 이래 되겠다. 이래 혈관이 이래 부어 터져. 여기다가 피가 이래 새. 여기다 막아 이렇게. 여기 있네 공교롭게. 평평해야 될 혈관이 이렇게 부은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빵. 머리 구멍 뚫거나 한 건 없네? 없지 요즘은. 요즘 안 해. 그럼 몇 시간 수술했는데? 1시간 반? 수술하기 전에 1시간 반? 뭐 꾸려지고 뭐 간호사 오고 시술 코일 색전술. 수술 이 끝나고 얼마 만에 정신이 차렸는데? 내가 9시에 수술실 들어갔고 밤에? 응. 뭐가 끝나고 시계 딱 봤는데 12시 조금 넘었었어. 그럼 수술 끝나고 며칠 정도 더 입원했었는데? 중환자실에 13, 14, 15, 3일 있었네. 일반실로 와서 2월 13일에 병원 가서 3월 3일에 퇴원했네 지금 보니까. 여기 왜 총 입원일 수가 안 나오냐? 20일 있었나? 20일. 맞네. 그런 20일 있었어. 20일 그러니까 원래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빌고 빌어서 3일 만에 일반실로 가고. 비중이 배비했는데. 내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다 뇌졸중 그런 상태. 하루에 몇 명씩 죽어 나가더라고. 어디 갔다 오면 죽어 있고 어디 갔다 오면 죽어. 중환자실에서? 옆에 할머니를 어디 갔어요? 하면 상황 판정? 좋은 데 가셨어요? 하고 뭐. 거기서 내 평생 죽은 사람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뇌경색 환자 쪽이다 보니까 장애가 좀 남아있어. 좀 보기 힘든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 말짱하지 않냐. 그냥 요 일수만 채우는 중환자실은 너무 좀 그렇다. 그래가 이제 일반실로 가게 된 거. 그 사람들은 그럼 수술이 늦었거나 늦었거나 쓰러져서 다음날 발견됐거나.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이 늦은 왜 응급처치? 나도 내 의사는 그랬다. 원래 팡 하는 순간 쓰러져야 되는데 젊다 보니까 그냥 몸이 탁 버틴 거라고 하더라고. 몰라 그거 뭔지 몰라.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좋으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말 했었어. 원래는 쓰러져야 되는데 젊어서 버텼디 뭐 그 얘기 하더라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했다는 거. 그건 중환자실 때부터 했었는데 눈 딱 뜨자마자 그 모든 게 다 됐어. 모든 게. 그래서 뭐 딱히 더 막 손가락 움직이죠. 예, 뭐 이 정도. 3주 전에 내 친구 어머니 뇌 그거 지금 있잖아. 그거는 아침마다 이거 테스트 다 했다 하대. 손가락 발가락 전부 다? 다. 움직이냐 들어봐라. 나는 수술실 나오자마자 다 됐기 때문에 뭐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간편하게 감사. 그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뭐 올해가 몇 년도예요, 대통령 누구예요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 그런 것도 했나? 하지. 근데
아니 나는 그냥 너무 빨리 수술하는 바람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한 케이스. 나 워낙 빨리 수술했기 때문에. 괜찮아가지고 응.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딱 5년이네. 이후에 형이 뭐 느끼는 수술 전과 지금의 몸 상태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있나? 기억력이 좀 낮아졌다? 원래 근데 그 얘기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 뇌출혈이 한번 발생하면은 기억력이 조금 다운된다. 근데 이런 거는 운동 같은 거 하면 다시 올라간다. 그럼 약 같은 거는 먹고 있는 게 있어? 약이 없어. 이게 터진 곳을 메꾼 곳이다 보니까 뭐 메꿨으니까 뭐 약이 없어. 그래서 내가 먹던 약도 치매 예방하는 약. 그 아직도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먹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해. 그 약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 내가 지금 주치의가 4번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 선생님은 먹어라. 세 번째 선생님은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처방이 안 주더라고. 이 약에 대해서 굳이 뭐 젊은 나이에 치매 예방약. 근데 내가 그때도 실비 있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그래 뭐 안 먹는 거보다 낫겠지 하고 뭐 이래 보고 지금 선생님은 그냥 하지 마 하더라. 지금 이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말이 좀 다르대. 우리 안 먹었죠? 안 먹은 좀 됐다. 뭐 1년 차이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좀 지나서는 아침, 저녁. 나중에는 안 먹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영양차 먹어요. 뭐 하면서 뭐 빈속에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 글리아타민인가? 그거 오전에 하네. 그럼 뭐 따로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40개 먹습니다. 진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던데 이게 은행나무 추출이 얘기인데 기억력의 상승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던데. 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거야? 그것도 진코 재질이다. 병원에서 타먹는 약도 진코고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것도 진코. 나머지 전부 다 비타민 같은 거고. 그렇죠. 마그네슘, 오메가. 마그네슘은 왜 먹는데? 하루 4알 먹어야 됩니다. 병원 딱 퇴원하자마자 담배 바로 끊었다 이거? 후열할 때 피웠던 게 마지막이네.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권고를 한 거야 아니면 무조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연세 좀 있었거든. 담배 폐악하길래 뇌출혈과 담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거기 때문에 담배 끊어 하길래 예약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끊어? 신기하네. 일단은 뇌출혈 약이 너무 독해서 닌게를 맞았는데 팔이 이만큼 부어. 사진 있는데 보면 이만큼 부어 있어. 금단 현상보다 이 팔 아픈 게 더 컸다. 그래서 팔 아픈 걸로 금단 현상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 안 피부니까 그냥 끝.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는? 생각 안 나고 내가 일하는 곳이 또 주부들밖에 없다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도 없고 담배 접할 일이 없고 남자인 친구들을 만날 일도 없다 보니까 담배 접할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술비하고 이런 거는 얼마 정도? 나도 괜찮아. 나도 이걸 잠깐 잊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잊을 수가 있나? 2천 썼는 줄 알았는데 2천까지는 안 썼네. 1,830만 원 썼네 지금 보니까. 아 그래? 그래 나 계속 2,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뭐 내가 내가 지금 금액이 1,800이라고? 아니지. 여기 보면 이제 160만 원. 아 원래 청구 금액은 1,800인데 1,800인데 산정특례가 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5%만 내면 된다. 그래서 160만 원 결제했고 심지어 90만 원만 긁으면 되는데 내가 중간에 허리 아파가지고 뇌출혈하고 관계없이 허리 검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뭐 거의 90만 원대네. 그러면 그 뒤에 계속 병원 1년에 한 번씩 갔어? 두 번씩 갔나? 3개월 있었고 6개월 했고 1년 했고 1년 했고 3개월 뒤에 가고 6개월 뒤에 가고 1년 뒤에 가고 검사는 약은 3달에 한 번씩 타는 거고 검사는 이제 처음에 6개월 퇴원하고 6개월 뒤에? 그렇지 6개월 거의 3개월 했지 진짜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26년 1월 달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5년 동안 오지 마라 하더라고. 아 이제는? 굳이 뭐 더 찍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또 되게 좀 타이트하게 검사를 했더라고.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했노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선생님들하고 5년 뒤에 오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말했던 게 내가 어차피 실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한번 겪어보니까 무섭더라. 5년 길다 하니까 2년 뒤에 봐요 하더라고. 그리고 2년 뒤에 지금 예약해놨지. 그럼 그때 검사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드나? 4, 50만 안 들겠나? 아니 요즘 판정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쌌지. 그때는 가면 뭐 약값이야 뭐 4, 5만 원이고 3개월에 4, 5만 원. 근데 다 달랐어. 어떨 때는 엑스레이 찍고 어떨 때는 그렇지. 뭐 CT 찍고 이래가지고 뭐 5만 원 썼을 때도 있었고 20만 원 썼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 어쨌든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한도네. 조건에서 이제 결제를 검사하고 결제하고 했다는 거네. 5년 차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완전 뇌 찍는 검사 한번 새로 다 하고 다시 한번 또 허벅지로. 이상이 없으니 이제는 없다. 이런 특례는 이제 못 받겠네. 이게 산정특례가 병마다 약간 다른데 뇌 같은 경우는 초기 30일까지만 산정특례다. 맞나? 그래, 암하고 다르다. 암은 5년 동안 뭔데 뇌는 입원하고 30일이야. 내 기준은 지금은 모르겠다. 내 기준은 처음에 30일 동안만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근데 검사 자체가 싼 거다. CT 뭐 MRI 이거 얼마 한다고? CT MRI 비싸지. 한 5, 60만 원 하잖아. 그럼 내가 산정특례로 결제한 건가? 20 정도? 20 그러면은 30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런가 보다. 그렇겠다. 그거 하고 어차피 실비 청구 다 하고 다 돌려받고 하니까. 형은 이렇게 보험 일을 좀 오래 했잖아. 응. 이전에 보험 설계랑 이후에 보험 설계랑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가족력이 우리 집은 암이다 보니까 뭔가 고객과의 상담할 때도 암 위주로 좀 했던 편이긴 한데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했는데 병이라는 건 이제 겪고 나니까 물론 가족력이 1순위긴 한데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좀 고루고루 준비해줘야 되는 게 맞다. 너무 가족력만 믿고 이거에만 하기에는. 그래서 나도 뇌출혈이라는 그 중대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집 샀겠네 뭐 이 정도 보험금도 안 나왔어. 왜? 나는 암이라는 곳에 좀 많이 투자돼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 후로는 이제 좀 가족력이 1순위긴 하나 조금 고루고루. 그럼 지금 형 기준에서 보험 이런 거를 조금 리모델링 한다 그러나? 그거를 해놨겠네? 형도? 아니죠. 나는 중증질환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입하고 싶은 보험을 가입을 못해. 좀 기간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유병자 상품 이런 거. 유병자로 가입을 할 예정? 한 것도 있고 또 기간이 있어. 내가 또 최근에 그 뇌 검사한다고 입원한 그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가입되는 상품이 있어가 또 계속 보험이란 건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게 바꿔줘야 되니까 바꿀 예정. 다시 또 바꿀 예정. 그럼 만약에 일반인들 때까지 안 아파봤고 병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심내혈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남들처럼 생각을 하잖아 원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암, 뇌, 심장으로 죽잖아. 맞지. 결론은 제일 크지. 그래서 결론은 그거에 사고 아니면 사실은 마음이니까. 그래.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매일 좋아져. 보험은 의료 기술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 4년, 4, 5년에 한 번씩은 이 의료 기술에 맞는 보험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좀 모델링을 해라. 그렇지. 왜 이러한 기술이 나오면은 보험이 이러한 기술의 특약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옛날 거 좋았는데 그거는 잘못됐네. 의료 기술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내 이번에 1월 달에 머리 검사했을 때 18,000원 더 주니까 AI가 내 머리 판독해 주던데. 그건 뭔데? 몰라. 좀 더 자세히 본데 18,000원만 내면. 그러니까 검진 기술이 AI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건가? AI가 생활에 엄청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좀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좋아질수록 보험도 따라가고 있다. 거기서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 가입을 해놓으면은. 그렇지. 그래서 뭐 옛날 거만 무조건 묵히고 있어서 그게 장점은 절대 아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형이 만약에 아까 이거 진료비가 원래 청구돼야 될 금액이 1,800만 원이고 60만 원을 냈어야 됐잖아? 그럼 형이 먼저 선결제하고 12로 다 돌려받은 거야? 요거 160만 원. 그럼 형이 쓴 돈은 거의 없네? 아예 없네? 제로에 수렴하지. 뭐 본인 부담금 10%? 그럼 뭐 10만 원 정도 썼겠네. 근데 뭐 수술비, 특약, 진단비 이런 거 받았으면 뇌출혈도 특약이 있나? 그래서 원래? 엄청나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받긴 받았지. 암처럼 뭐 다 똑같지. 발생만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 그게 보험이지. 담배를 끊었는데 술은 계속 하잖아. 뭐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담배는 뇌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끊어. 근데 술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뇌경색을 부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뭐 술은 홀짝. 근데 예전만큼 주량이 안 되잖아. 되죠.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조금 그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기억도 많이 날라가고 옛날처럼 뭐 옛날에는 술 먹고 뭐 취해도 다음날 어제 이랬잖아 저랬잖아 막 얘기하면서 하루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끝. 근데 블랙아웃? 블랙아웃 끝. 근데 블랙아웃 좀 자주 오면 좀 뇌 쪽에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알코올성 치매되는 거지. 아, 그건 알코올성 치매로 말하고 그래. 뇌출혈이 아니고. 그렇지, 뇌출혈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거 말고 해야 될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는 없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좋은 생각하고 그게 다였는데. 뭐 음식이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지. 만약에 내가 그 얘기하더라. 만약 당신이 5, 60대였으면은 짠 거 줄이고 뭐 식단 이렇게 하고 뭐 했을 건데 그래도 30대 초 중반이다 보니까 터진 부위만 메꾸고 그냥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맥주 한 잔씩 하고 담배 피지 마. 딱 이 정도. 그럼 만약에 뭐 형이 만약 식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경지를 갔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뇌에 좋은 거? 뇌 출혈에? 짠 거 안 먹으면 돼. 짠 거. 혈압이 높아지면 안 돼. 그때 올리브유로 다 바꿔라고 했다면서? 우리 최근 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하다. 기름 다 바꿔라 하는데 콩기름 뭐 그런 거 먹지 말고 무조건 돈 조금 더 써서 부자 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꿔라 하더라고. 수술 이후랑 지금이랑 이전이랑 지금이랑 형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게 좀 있는 게 있어? 이런 건 있지 좀. 이거 한 큐에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운이 좋아서 산 케이스긴 한데 너무나 명확하다. 사람이 한 큐에 갈 수 있다. 심장마비보다 위험한가? 비슷하지 않나? 차 사고가 나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건 한 큐에 갈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사고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사고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거는 이제 내가 뭐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한데 검진 같은 건 많이 하면 되겠지. 너무 검진을 검진을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결국은 검진밖에 없다 그죠? 발병률이 아닌 발견율이다. 언제 발견하는지 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검진. 하필 내가 왜 그 순간 병원 가서 이 생각 많이 한다. 난 병원 안 간 사람인데 뭐. 네 내랑 오래 알고 내 뭐 병원 간다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 뭔가 살라면 살라면 살구나. 처음 살아보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기분이지? 그런 생각 드나? 그래, 요 병원 보이거든. 내가 저 병원을 왜 가게 되지? 나 왜 살았지? 인생 2회차 뭐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잊고 살고 있습니다. 굳이. 맞지? 그래,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매일 그렇게 상기 그래, 잊고 살고 있다. 그냥 잊고 살고 있고. 한 번씩 병원 갈 때 이제 맞다. 검진 받으러 왔다. 뭐 죽을 뻔했지. 뭐 이게 다지 뭐. 그럼 뭐 뇌출혈이나 뭐 이거는 예방할 수는 없어. 없다. 검진 말고는 없다. 검진 말고는 없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꼭 머리 검사하고. 머리 검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병원 가서? 한 3, 4년? 그거는 3년, 4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뇌초가 해야지 그거는. MRA가 혈관 찍는 거니까 뇌 MRA도 한번 찍어주세요. 그럼 뭐 추가 비용 듭니다 하면 2, 30만 들 거거든. 그렇게. 야, 3년에 20만 원 쓰는데 내 같으면 쓰겠다. 특히 뭐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무조건 그거는 3, 4년에 한 번씩. 이게 하루아침에 터지는 질병이 아니라니까. 혈관벽이 점점 부어지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뎌. 5년, 6년, 7년 이 혈관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부어. 이게 하루아침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붙다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걸 찾아낸다니까. 터지기 전에 그 혈관이 붓는 거는 몇 년 4년, 5년까지도 얘기하던데. 그래? 어떠한 사람은 붓다가 이렇게 탁 멈추는 경우도 있단다. 그냥 막힌 건 뇌경색. 부은 건 뇌출 터지는 거. 그럼 뭐 혹시나 딴 일반인들한테 이제 뭐 뇌 쪽이나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나? 내가 나이가 42대에 간다 그러면 이제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뇌 관련돼서는 MRA를 꼭 찍어라. 그래, 3, 4년, 4, 5년에 한 번 찍어라. 그것도 괜찮겠다. 3, 4년, 4, 5년에 한 번씩 MRA로 뇌 찍어라. 올림픽 할 때마다 지금 해가겠네. 월드컵 한호 한국 전록 하면서 인자가 뭐 한번 찍고 왜냐면 월드컵 때 이거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 전에 미리 찍어놔야 되겠다. 축구보다 혈압 오르면 그때 터지기 때문에 5월달에 찍는 게 딱 맞겠다. 갑자기 생각났다. 이번에 터질 뻔했다 얘가. 네, 오늘은 뇌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통과 함께 다른 증상이 너무 많이 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길 바라고 건강검진 받을 때 내 MRA랑 같이 검진을 받아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